여러분 안녕하세요.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한의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메디컬 블룸 한의원 이광주 원장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결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분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용하기 어렵다, 부작용이 무섭다 라는 걱정도 많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티놀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과 상태에 맞춰서 레티놀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티놀은 무엇일까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이며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큰 범주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유도체 그룹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재생, 피부 교정에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 레티놀이 피부 속에서 작용하는 활성 형태인 레티노익 액시드, 이런 물질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티놀은 피부에 흡수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피부에 유효한 작용을 하는 레티노익 액시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 변환 과정의 단계가 많을수록 피부 자극은 덜하지만 효과 발현은 더디고, 단계가 적을수록 효과는 강력하지만 자극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빛, 수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반응이 일어나서 변해버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기 때문에 레티놀 제품은 밀폐되고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빠르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레티놀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세포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려서 피부가 스스로 젊어지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근본적인 기능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다재다능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레티놀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세포 턴오버를 활성화하여 잔주름은 물론 이마, 미간, 눈가, 팔자, 목주름까지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지 생성에 균형을 맞추고 모공 막힘을 줄여서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피부에 특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레티놀 크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티놀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레티놀 번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 사용 후 2에서 4일 후부터 피부 붉어짐, 따가움, 화끈거림, 건조함, 하얀 각질이 일어남, 피부가 민감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감 때문에 이거 심각한 알러지가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 레티놀 번 현상은 레티놀의 적응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므로 레티놀 번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대처하시면 큰 문제 없이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레티놀 번이 발생하면 사용량 및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고함량 레티놀 제품을 매일 사용하지 마시고요. 주 2회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사용 횟수를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티놀은 적정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얼굴 전체보다는 주름이나 모공 등 필요한 부위에 쌀알 크기 정도로 소량만 사용하시고요.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콩알 크기로 늘려서 얼굴 전체에 펴 바르시면 됩니다. 더 많이 바른다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2주 동안에는 주 1, 2회 정도 사용하시면서 피부 반응을 관찰하다가 점차 주 3회 사용해서 나중에는 매일 사용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저녁에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레티놀은 빛과 열에 매우 약하고 햇빛에 노출되면 성분이 산화되어 효능이 감소하거나 피부의 붉어짐, 따가움과 같은 광과민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저녁 스킨케어 단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가나 입가와 같이 너무 민감한 부위의 도포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보습제와 함께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보습제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레티놀의 흡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레티놀은 빛과 공기에 매우 민감하여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효과를 유지하려면 밀폐되고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바로 레티놀 제품을 사용한 후 다음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합니다. 레티놀 사용 중에는 피부가 햇빛에 더욱 민감해지고 손상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낮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레티놀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레티놀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고 오히려 피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레티놀은 강력한 성분인 만큼 특정 성분들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거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피부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동시 사용을 피하거나 사용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성분 중 첫 번째는 아하, 바하와 같은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이미 피부 세포 턴오버를 촉진하여서 각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하나 바하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을 줘서 건조함, 붉어짐, 피부 장벽 손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꼭 함께 사용하고 싶다면 레티놀은 저녁에, 각질 제거제는 아침에 사용하시거나 격일로 번갈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고함량 비타민C 제품입니다. 비타민C는 미백과 항산화에 좋지만 레티놀과 함께 사용할 시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릴 수 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레티놀은 지용성이고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흡수작용을 서로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성분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비타민C는 아침에, 레티놀은 저녁에 사용하시거나 격일로 번갈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벤조일 퍼옥사이드입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도 레티놀과 함께 사용 시 피부 자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홈케어 기기입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직 레티놀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부 흡수를 촉진하는 갈바딩이나 초음파와 같은 홈케어 기기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시면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판테놀,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보습 및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성분들은 레티놀 사용으로 인한 건조함과 자극을 완화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레티놀은 매우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특정 피부 상태나 상황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레티놀 사용을 피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레티놀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용 시 턱선이나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저농도부터 소량씩 천천히 적응시켜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극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극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레티놀 사용 시 건조함과 자극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레티놀 사용보다는 보습에 집중적인 케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토피 피부염, 습진, 주사 피부염 등 활동성 피부 질환을 가진 분들도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성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레티놀 사용은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고 발적, 가려움, 따가움, 물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산부 및 수유부 분들도 레티놀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티놀은 임신 중 과량 사용 시 임산부 체내에 흡수돼서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량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레티놀 제품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바쿠치올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체 성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레티놀 크림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원칙입니다. 이 레티놀은 꾸준히 사용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레티놀 사용을 여러분의 스킨케어 루틴에 안전하게 결합하셔서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가꾸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컬 블룸 이광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